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훌륭한 14살 잘 봤습니다.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학생이 선행을 했나 보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봐. 이거 야 너도 와봐. 야 너도 와봐. 앉아있어 그만하고. 어떻게 볼래? 야 와봐. 앉아있어. 뭔데? 내가 가져가줄게. 내거 아니야. 손 달라고요. 아쉬울 때만 존댓말하고 또 뭐하는 거냐? 그럼 손 이제 맞아 한번 까기. 손 진짜 맞아 한번 까기. 맞아 한번 까자고. 맞아 한번 깔래요? 맞아 한번 깔래요? 깔래?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나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와봐. 똑같잖아. 가만히 있어. 그니까 풀어달라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건 철이 없어도 이 철이 없다는 표현으로도 다 뭐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영상인데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은데요. 실제로 열흘 전에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면서 굉장한 공분을 사고 있는 영상인데요. 파출소에서 한 소년이 수갑을 차고 있는데 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욕설을 쏟아내는 바로 저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 경찰관이 당연히 풀어주지 않겠죠. 않으니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심지어 저렇게 발로 배를 차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경찰관이 그만하고 좀 앉아있으라 하니까 뭘 봐, 어쩔 건데, 뭐 한번 맛부터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고요. 심지어 경찰관 앞에 조끼 주머니가 있었어요. 거기 수첩이랑 펜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막 가까이 다가가지고 꺼내면서 경찰관 도발하고 자극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보고도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요. 최준봉 교수님. 네. 딱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앳돼 보이는 저 학생이 일단 파출소에 왜 끌려왔고 왜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택시 요금을 안 내서 끌려왔고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지난 17일에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저 중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요금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파출소로 데려온 거고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지금 붙잡고 있었는데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 아까 뭐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 영상 중에 이거 수갑 풀어달라, 너무 꽉 묶였다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나. 그럼 경찰이 풀어주질 않으니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서 어쩔 건데란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요. 그동안 저 중학생이 많은 걸 사회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저렇게 해도 아무것도 때릴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봐줘야 된다. 또 어린아이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 지금 저 폭행을 하잖아요.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이래도 저렇게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저는 일정 부분에 저런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황당하고요. 저렇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저런 중학생의 모습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슬픈 자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 영상의 제목이 대한민국 14세의 근황이란 제목이었다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 학생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만 13세 중학생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 13세?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 14세 미만이잖아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영상 제목도 14세 근황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촉법소년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수년원에 보호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상 속 저 소년도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찰 몸에 손을 댔을 때 저 아이가 만약에 성인이었다고 하면요.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징역형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행위하더라도 가볍게 보호 처분만 받고 풀려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경찰관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훼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찰관은 지금 저렇게 하는 아이가 어린 중학생인데다가 뭔가 물건을 들거나 흉기를 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대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뭐 상황을 좀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방송 전에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네. 경찰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혀온 상황입니다. 참 지금 법이 이래요. 저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청소년을 저렇게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물어봤는데 경찰로서는 보세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인권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답을 안 한다는 거. 인권 보호, 인권 보호, 인권 보호. 그러면 저 영상을 보고 저 경찰의 가족들은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 인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권은 인권도 아니에요? 경찰은 그냥 동네북이에요? 맡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이 소년이 같은 경우에 아마 경찰관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범죄적인 부분이 있고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면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품행장애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주의력격의 과잉행동장애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로 충동적으로 생각하며 본인이 하는 행동의 뒤에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 가능할 수 없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아이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경찰관의 행동은 전 진짜 대단한 인내력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아마 저는 저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아마 저 경찰관님을 갖다 어쩌면 한두 달 안에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고 있으시면 부모님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이를 타이르고 야단치고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받고 아이도 저런 경험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사회나 저 경찰관님도 저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접한 지금 저희도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저러는 것이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고 경찰이 극한 직업이다. 저걸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반응도 있고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반론이 뭐냐면 괜히 제압했다가 과잉진압이라고 욕먹고 부모한테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냐. 내가 저 경찰이라도 저 정도가 최선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 후반부의 누리꾼분들 의견은 그 경찰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세태를 한탄하는 걸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왜냐하면 진짜 저 부모들이 와서 파출소에 와서 경찰관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놈을 잘못 키운 게 죄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 애비 엄마를 봐서라도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비는 게 정상일 텐데 그렇지 답답합니다 진짜. 뭐 이미 이제 아이들의 보호 환경이 워낙에 열악해져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아이가 거의 품행장애에 이를 정도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아마 가정 내에서 가정교육이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소년범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네.
뭐 경찰에서 소년 사건으로 부모 좀 와봐라. 그래도 안 오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 뭐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 못 느끼는 부모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뭐 부모의 권위에도 저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데 뭐 경찰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저 영상을 찍었는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14살에 이제 비행을 고발하기 위한 영상인지 뭔지 의도가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그 영상을 찍게 된 경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경찰에도 물리력 행사에 대응하는 무슨 규칙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을 압박해 지금 저렇게 이제 발길질을 하고 막 난동을 피잖아요. 네. 그러면은 목을 압박해 제압을 하거나 관절을 꺾거나 팔다리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이 규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그 분은 지금 발길질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다른 경찰이 와서 아이를 위에서 눌러서 제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저 아이를 저렇게 키워놓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중에 저 누르신 방금 분을 누르네요. 네. 고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부적절한 제압 행위는 아니었다. 지침에 있는 대로 위에서 눌러 제압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 영상을 지금 찍었던 것이 아닌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의도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경찰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소고발을 워낙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예.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이 해당 소년의 부모님들 특히요. 부모가 더 참여하는 심정으로 회초리를 대신 맞는 심정으로 제발 방임하지 마시고 제발 이 아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잘 타일러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